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NCS 개발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기술 변화에 의해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술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었는데요. 이 기술이 이제 사람의 몸속에 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역량 혹은 스킬, NCS에서는 컴피턴시라고 해서 직무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브레인 뉴딜이라는 부분은 이 인재 양성이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핵심 기제가 이제 NCS죠. 그래서 이렇게 NCS가 이 직무 능력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직무 능력에 대한 사전, 백과사전 혹은 역량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또 할 수가 있죠. 또한 NCS가 그 안에 경력개발 경로까지 보여지기 때문에요. 인재 양성의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NCS는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먼저 이제 분류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맨땅에 헤딩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국 고용직업 분류도 있고 한국 표준 직업 분류도 있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류 체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NCS는 이 고용 사이드에서 어떻게 직업별로 직무별로 또한 산업별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류 체계들을 활용을 해서 2013년도에 NCS 분류 체계를 만들었죠. 당시 NCS 대분류의 24개는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중분류를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대분류 설정 기준은 첫 번째는 노동시장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서 한국 고용직업 분류 중분류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이 이제 캐코라고 하죠. 한국 고용직업 분류가 코리아 임플로이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아큐페이션이라고 해서 이 캐코의 중분류에 해당되는 이 산업 규모가 크거나 또는 이질적인 분야가 존재할 경우 직능 유형에 따라서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캐코 중 국가기술 자격이 속하지 않은 중분류 또는 이런 부분은 제외되기도 하고 병합되기도 하고 또 NCS 중분류 설정 기준으로는 직능 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이를 수행해야 될 행동과 수행의 대상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 수준에서 경력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한 ISC 등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서 별도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라던가 금속이라던가 조선 등 그렇게 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분류 체계는 우리가 이제 빠르게 국정과제에 통해서 전 산업 분야를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분류 체계가 의미가 있었는데 이 산업 변화가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분류 체계도 계속 유동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ISC,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스킬스 카운슬이라고 해서 산업별로 이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그 섹터별로 어떤 직무가 있는지 직무 맵을 일단 그려놓고 그 직무 맵에 따라서 다시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이제 NCS 개발 개선 사업 혁신 방안에 따라서 이 분류 체계 중심이 아니라 뭔가 직무 중심, 현장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개선하는 그런 연구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죠. 그래서 분류 개선의 이제 지향점의 첫 번째는 일단은 현장성, 그 다음에 활용성, 그 다음에 미래 지향성 등으로 설정을 해서 일단 현재 분류 체계를 확 바꾸기에는 이 분류 체계 기반으로 현재 훈련 기준이라던가 학습 모듈이라던가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CS 분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직무 맵이 개발된 아니면 SQF가 개발된 것은 반대로 이제 그 분류 일부 이제 조금씩 개선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NCS 분류라고 해서 쭉 이제 개발을 하는데 포커싱을 뒀다면 이제 공통 직무라고 해서 품질 관리다, 생산 관리다 이런 부분은 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 직무 NCS도 이제 분류 체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NCS 개발 개선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떤 거를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직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NCS 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개발할 것은 무엇이 있고 또 기술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정부 부처에 혹은 또 협단체, 기업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직무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쭉 나오면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직무 신규 개발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직무를 개선해야 될지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 이것을 개발할 기관을 선정을 하죠. 산업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는 곳은 그 ISC가 먼저 수행을 하고, 만약에 ISC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협단체 혹은 소관이 아는 직무도 뭐 관련 ISC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NCS 개발은 노동시장이 지금 종사자 수가 어떨지, 교육훈련 시장은 어떤지, 뭐 해외에서는 이런 직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초안은 산업 현장 검증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 기업체들한테 물어보고 점검 회의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가장 이제 NCS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데이컴뿐만 아니라 CBC, 뭐 FA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데이컴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컴은 Developing 커리큘럼의 약자인데, 보통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직무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책무는 무엇이고, 그 책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태스크가 무엇이고,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서는 엘리먼트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개발하는 형태가 데이컴 기법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부분은 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 이제 기업체라던가 산업 협단체한테 제대로 개발됐는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NCS 개발 개선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통 실제 개발하는 그런 산업 현장 전문가도 있고, 그 점검위원 또 품질관리위원이 있는데, 보통 NCS 하나 개발을 할 때 현장 전문가 7명, 그 다음에 교육훈련 전문가 3명,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전문가 1명, 총 11분,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자격정책 심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서 NCS가 고시가 되는 거죠.